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11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우리 대학 요건에서 이제 주택 인도인데 주택 인도에서 문제가 되는 게 간접점유예요.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어요. 직접 점유. 그럼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동의 얻어서 전대차를 한 거예요. 전대차가 되면 전차인 명의 주민등록이 돼. 전대차가 되면 그러면 임차인이 갖고 있던 이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점유하고 있어도 대항력이 있고 동의 얻어서 전대차에서 간접 점유해도 그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전차인은 어떻게 하는 건데? 전차인은 임차인이 이 대항력을 갖다 쓰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전차인은 임차인 대항력을 갖다 쓰는 거다. 그게 더 좋은 거잖아. 원래 있던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더 좋은 거라고요. 대항력이 새롭게 생겼대. 신상. 그거 안 좋은 거야. 백화점에 있는 게 신상이 좋은 거지. 대항력은 옛날 게 좋은 거다. 그걸 전차인은 갖다 쓰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직접 점유하건 간접 점유하건 대항력은 있다. 누구 대항력이? 임차인 대항력이 있다. 전차인은 그거를 갖다 쓰는 사람이고. 그런 내용이고. 양그러서 한번 주민등록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죠. 전입신고가 수리가 된 다음에는 100% 공무원 잘못이에요. 수리는 접수 완료. 그래서 다 됐으니까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수리가 된 거고, 그러면 공무원 잘못, 대항력 있다. 이거는 100% 공무원 잘못이에요. 근데 수리가 안 됐대. 전입신고서를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적어오래. 잘못됐으니까. 수리가 안 된 거예요. 다시 적어온 게 잘못된 거야. 원래 게 맞았던 거고. 그래도 대항력이 없어. 임차인 잘못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수리가 됐나 안 됐나, 이게 기준 시점. 책임 소재를 나누는. 수리가 안 됐으면 임차인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다. 공무원이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적어오세요 했을 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 조금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판례는 임차인 잘못이랑 공무원 잘못을 비교하지 않아요. 임차인 잘못이 있나 없나. 그래서 조금 1%라도 단 1%라도 잘못이 있으면 대항력 그냥 없는 거야. 좀 억울하지만 이거 어쩔 수 없어. 전입신고가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임차인 잘못도 조금은 있는 거다. 그렇게 나누는 거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쉬운 거죠. 다가구는 단독주택,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다세대는 공동주택,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죠. 그 다음 5번은 주민등록은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 포함되는 거. 그래서 가족 전체가 이사를 나갔을 때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작년에 나왔죠.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두고, 가족은 두고 임차인만 전입신고를 뺀 거예요. 상관없다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다. 가족 전체가 나갔을 때 대항력 상실이고, 가족 전체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대요. 그럼 어떻게 돼? 나가는 순간에 상실, 다시 들어오면 다음 날부터 새로운 게 생기는 거.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 계속 유지가 되는 거. 가족 명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6번은 이거죠. 대항력은 집주인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매매계약 체결했고 매수인이 임대인 돼서 임대차, 대항력권 갖췄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 근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 소유권이 돌아가서 매도인이 소유권자가 된 거야. 무효 돌아가, 취소 돌아가, 해제 돌아가.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랑 계약했어? 매수인. 얘가 원래 주인. 계약이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돌아가는 바람에 집주인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대항력이. 대항력은 집주인만 바뀌면 문제가 되니까.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경매, 공매에서는 순위가 중요하죠. 이거 경매, 공매도 아니잖아. 대항력 있다. 매도인이 나가래. 안 나가도 돼. 매도인에게 보증금 내라. 된다고. 대항력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판례는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소유자랑 체결할 필요는 없대요. 계약 체결할 권한만 있으면 된대. 매매계약 해제 시에 이 매수인은 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다. 왜 그러냐면
돈 다 주고 등기까지 받아왔던 사람이야. 그 정도 외관을 갖췄어요. 돈 다 주고 등기 받아오고. 그러면 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대. 그런데 최근 판례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적은 사람, 경매에서. 그런 권한이 없다. 왜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서 낙찰 받았어요. 돈은 안 냈다고. 아까 매매계약 해제 시의 매수인은 돈 다 주고 등기까지 받아왔다고. 돈 다 주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돈 안 냈다고. 다르잖아. 결론.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소유자랑 체결할 필요 없다. 계약 체결할 권한만 있으면 된다. 매매계약 해제 시의 매수인은 그런 권한이 있다. 돈 다 주고 등기 받았으니까. 누구는 안 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그런 권한이 없다. 거기까지도. 이게 이제 민법에서 잘 나와, 이 내용들이. 그 다음 밑에 7번도 민법으로 잘 나오는 거죠. 동그라미 7번도. 점유계정과 대항력인데 이런 경우에요. 점유계정은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 우리 중개보수 계산하고 할 때 했었는데, 팔고선 자기가 세를 사는 거, 이사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로 살다가 집을 팔고 임차인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소유자일 때는 대항력 필요 없다고. 내가 소유자일 때는. 내가 집주인인데 왜 대항력이 필요해? 그런데 내 위치가 집을 팔고 이제 세를 사니까 임차인으로 바뀌었어요. 대항력이 필요하다고. 소유자일 때는 대항력이 필요 없지만 임차인으로 바뀌면 대항력이 필요한데, 대항력은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 생긴다고요.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 질문. 얘 전입신고 언제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소유자로 살 때 옛날에 했다고. 그러면 그 옛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겼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때는 얘가 소유자인데. 그러니까 점유개정 시 이때에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돼야 돼. 전입신고를 옛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사를 나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0시는 다음날 0시인데 집을 팔았으니까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날 0시. 전입신고한 다음날이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전입신고한 다음날이 아니다. 그것만 이해가 되면 돼. 전입신고는 옛날에 했으니까. 등기를 넘겨준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날 0시. 반대도 있어요. 아까는 내가 집주인으로 살다가 임차인이 된 거예요. 지금은 임차인으로 살다가 그 집을 산 거야. 내가 임차인인데 그 집을 샀다고요. 그러면 대항력이 혼동으로 소멸해요. 내가 임차인 시절에는 대항력이 필요하지만 집주인으로 바뀌면 대항력 필요 없으니까 혼동으로 소멸.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실제로 사는 사람은 전차인이었어요. 그럼 전차인은 자기 게 뭐 없어. 전차인은 임차인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임차인 거를. 근데 임차인 대항력이 없어졌잖아. 전차인이 갖다 쓰던 임차인의 대항력이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그래서 이 전차인에게 새로운 대항력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전차인은 임차인 되잖아. 한 단계씩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 전차인에게 새로운 대항력을 인정해줘라. 이거는 등기 받아오면, 내가 집을 샀으니까 소유자로 등기를 받아오면 즉시 전차인에게 대항력 인정해줘라.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오면 즉시 전차인에게. 이거는 기쁜 날이잖아. 나 집을 샀다고. 집 샀어. 아까는 망해서 임차인 됐잖아요. 지금은 돈 벌어서 집을 샀다고. 나 집주인이야. 기쁘잖아. 즉시 해줘도 되지. 이 정도는. 전차인에게 야 다음날 0시에 이건 차마 입이 안 떨어진다. 즉시 해주자. 기쁜 날이니까 즉시. 밑에 게 더 잘 나와. 민법에서. 중개실무로는 위에 게 한번 나왔었고, 중개실무로는. 밑에 거는 중개실무로는 안 나왔어요. 민법으로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으니까 밑에 게 외우는 게 더 쉽다.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집을 샀다. 기쁘다. 즉시 전차인에게 대항력 인정해줘라. 그 내용. 그리고 3번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매주권. 확정일자 나오면 100% 우선매주권. 확정일자 나오면
그러면 경매에서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매주권 경매에서 선순위보다. 확정일자 우선 매주권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그런 개념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는 100% 우선 매주권. 그럼 언제 생기는 거냐면 발생 시기가 맨 밑에 박스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에 우선 매주권이 발생해요. 확정일자 받은 날짜에 대항력이 있었으면. 전입신고를 5월 20일 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 5월 21일 0시. 그지? 다음날 0시. 대항력 발생해요? 우선 매주권은 6월 20일 그 날짜. 확정일자 받을 때 대항력이 있었으면 그 날짜. 대항력이 한 달 전에 발생해 있잖아. 그런데 날짜 바뀌었어. 확정일자 먼저 받고 전입신고 나중에 했어요. 대항력 언제 발생해요? 6월 21일 0시. 이번에는 6월 21일 0시. 다음날 0시. 그럼 우선 매주권은 5월 20일? 아니요. 6월 21일 0시.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같이 발생해요. 대항력이 있었으면 그 날짜, 대항력이 없었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같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6월 21일 0시 발생하니까 대항력 발생하면서 우선 매주권도 같이 발생한다고. 이해되시나요? 같은 날짜에 다 하네. 같은 날짜에. 그러면 대항력은 6월 21일 0시. 대항력은 그러면 확정일자 6월 20일. 그러면 우선 매주권 6월 20일 맞아요? 6월 20일이 아니라 6월 21일 0시. 확정일자 받은 6월 20일에도 대항력은 없잖아. 대항력이 다음날 0시 발생하니까. 그럼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같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있었으면 그 날짜, 대항력이 없었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같이 발생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옆에 이제 저당권가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213페이지 박스에 있는 거. 칠판 보시면 같은 날짜에 있어요. 저당권 6월 20일, 임차인도 6월 20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저당권은 등기했으니까 그 날짜 6월 20일. 임차인은 대항력 언제 발생한다고? 6월 21일 0시. 그러면 우선매주권은 6월 21일 0시.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대항력이건 우선매주권이건 다 6월 21일 0시. 다음날 0시라고. 누가 선순위? 저당권이 선순위.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 된다고. 저당권 밑에 들어간다고. 그럼 경매 넘어가면 대항력 없는 거죠.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경매에서 보증금 떼이는 거지.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임대인이 약간 작업을 친 거잖아. 보증금도 땡기고 대출 받고 막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럼 경매로 넘어갈 확률도 높겠네. 경매 넘어가면 임차인 보증금 떼이는 거다. 같은 날짜에 하면 저당권이 선순위니까. 근데 보세요. 단 하루라도 임차인이 빠르면 임차인이 선순위야. 6월 21일 0시. 6월 21일 오전 9시. 등기소 문 열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못 익히잖아. 단 하루라도 임차인이 빠르면 임차인이 선순위. 같은 날짜면 저당권이 선순위. 둘 다 시험 문제 잘 나온 줄. 또 이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 다음 양가로 2번 우수매주권에서 문제가 되는 거. 확정일자는 주로 주민센터 가서, 근데 법원, 등기소, 공증인 넓게 인정이 돼요. 상인법은 관할세무서장 끝. 상인법은. 주인법은 넓게 인정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시험에 나온 적 있는데 정답으로 헷갈린단 말이야.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 뭘 물어보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겠대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거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임대인 동의 필요 없어요.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들고 와서 도장 받으면 돼. 그냥 끝.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고.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는. 그런데 밑에 거는 확정일자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하잖아.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정보 제공. 이게 뭐냐면 그 집에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그거예요. 그거는 임대인 동의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 이때는. 확정일자 신청할 때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지. 그 다음 3번은
경매 신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기겠대요. 임차인이. 방법은 온리원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는 거야? 임차인이 보증금 받으려고 이제 경매 넘기겠대.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임차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몰라. 소송 제기, 승소해서 판결문. 소송 제기해야 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 그거밖에 안 돼요. 방법이 온리 원이야. 그럼 질문. 법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격려했어요. 나 임차권 등기를 격려한 임차인이야. 경매 신청 OX? 안 된다고. 나 소송 제기하지 않았잖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있어도 바로 경매 신청은 안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소송 제기 승소해서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 그러니까 임차인은 경매 신청권이 인정이 안 돼. 확정일자 우선 조건 당연히 경매 신청은 없어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조건 경매 신청권은 없다. 임차인은 소송 제기 승소해서 강제 경매 그것만 되는 거다. 4번은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 기재를 누락했대요. 어디에? 임대차 계약서 키워드. 그러면 전입신고는 똑바로 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전입신고는 잘했어.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근데 가계약서 들고 와서 잘못 받았어. 가계약서에다가. 그랬더니 판례가 괜찮대. 그거는 확정일자 받은 걸로 그냥 쳐주겠대. 괜찮대. 만약에 전입신고가 잘못됐대요. 전입신고가. 그럼 어떻게 돼? 싸그리 다 없어.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중요한 건 전입신고야. 전입신고만 똑바로 돼 있으면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전입신고 똑바로 했고 확정일자도 안 받은 건 아니잖아. 받았잖아. 다만 가계약서를 들고 와서 잘못 받은 거지. 그래서 뭐가 키워드냐면 임대차 계약서가 키워드예요. 임대차 계약서가 잘못된 건 어떻게 봐주겠대. 임대차 계약서가 잘못된 거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전입신고가 잘못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다. 전입신고는. 근데 전입신고 잘 됐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그 계약서가 조금 잘못됐다. 임대차 계약서가. 그거는 봐주겠다. 그거는 괜찮다. 그리고 5번, 6번, 7번. 어려워요. 이거 중개실물은 아직 나온 적이 없어.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서 임차권과 잘 들으셔야 돼.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은 달라요. 둘 다 채권이거든요. 임차권은 사용 수익하는 거, 보증금 반환 채권은 집에 안 살아. 나 나갈 거니까 보증금 돌려줘. 이런 채권이야. 둘 다 채권.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우선 매주권이 있대요. 대항력 우선 매주권은 어디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대항력 우선 매주권. 당연히 임차권 집에 살면서 필요한 거예요. 보증금 반환 채권은 보증금 돌려줘.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대항력 우선 매주권은 여기 임차권에 붙어 있는 내용이다. 그럼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거예요. 일반인이 우선 매주권이 승계가 안 돼. 당연하죠. 우선 매주권은 여기 임차권에 붙어 있는 건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다고 승계가 될 리가 없잖아. 금융기관도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면 우선 매주권이 승계가 안 됐었어. 안 됐었어. 그게 맞잖아요. 안 되는 게 왜? 우선 매주권은 여기 임차권에 붙어 있는 내용인데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다고. 승계가 안 되는 게 맞는데 법을 새롭게 만든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만 승계가 된다. 원래는 승계가 안 됐는데 금융기관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해도 양수한 금액이 범위 안에서 우선 매주권이 승계된다. 금융기관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나오면 양수받은 사람이 금융기관인지 일반인인지 잘 봐야 되고. 자, 질문. 일반인은 우선 매주권 승계를 받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반인은 임차권. 임차권을 양수받아 오면 돼요. 임대인 동의 얻어서. 일반인은 금융기관은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으면 된대요. 자, 어느 게 더 쉬워요? 임차권을 양수받는 게 쉬워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는 게 쉬워요?
보증금 한 채권. 왜냐면 이거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어. 임차권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더 간단한 방법,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는 보증금 발행 채권 양수, 이걸로 우수매주권이 승계가 되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다. 금융기관만. 더 절차가 간단한 거, 쉬운 방법으로 승계가 되게. 일반인들은 동의 얻어서,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권을 양수받아야 된다고. 그런 내용이고. 자, 5번 보세요. 동그라미 5번. 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권을 양수하면 양수인은 원래 임차인의 우선매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승계가 되니까. 동의 얻어서 임차권을 양수하면. 6번.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만 한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 금융기관이 아니래 일반인이 보증금만 한 채권만 양수했대요. 승계가 안 된다고. 근데 금융기관은 승계가 된다. 7번. 금융기관은 보증금만 한 채권을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이 범위 안에서 우선매주권이 승계가 된다. 그래서 이 법조문 제목이 금융기관이 우선매주권 승계야. 금융기관만 혜택을 주니까. 금융기관만 간단한 방법으로 우선매주권이 승계되게 혜택을 주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중개실무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중개실무로는. 민법에서는 나와 이게 또. 민법에서는. 그 다음 8번 9번은 중개실무로도 나왔죠. 칠판 보시면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임차인 대항요건 갖췄고 확정일자,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됐고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사를 가게. 기간 끝나서 이제 이사를 가야 돼.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네. 자기는 여기서 얘가 왜 이사를 가는지 이해가 안 된대. 나는 네가 더 이해가 안 돼. 갈 수도 있지. 그럼 이 집에 평생 살아. 그럼 임차인이 언제가 이사 갈 거 아니야. 이사를 간다고. 그래서 이사를 가게 돼서 그냥 이사 가면 어떻게 되는데? 상실되니까. 그냥 이사 가면 어떻게 했냐면 집주인 쫄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가게 돼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이사를 가자. 등기하고 그랬더니 이사 갔더니 위에 게 상실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 했는데도 위에 게 상실돼. 왜냐면 따로따로.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따로따로. 별개야. 채권이고 물권이잖아요. 만약에 임차인이 뭐 했으면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주택임대차 등기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했으면 유지가 돼요. 근데 등기를 잘못했잖아. 전세권 설정 등기했잖아.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위에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경매 넘어갔어요? 경매 넘어가면 1번은 그냥 없는 거고 이사 갔을 때 그냥 없는 거야. 저당권이 밑으로 다 죽여버려. 전세권도 소멸돼요. 저당권이 밑으로 다 죽여버려서.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면 얘가 1순위로 배당받고 얘가 2순위로 배당받아요. 질문. 왜 1번 임차인이 1순위로 배당을 못 받아? 이사를 갔잖아. 이사 갔을 때 상실됐다니까. 1번에 있던 게. 그러니까 얘가 1번이 됐고 얘가 2번 된 거지.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빠른 놈이 다 갖는 거예요. 1번 얘가 다 갖고 남은 찌끄레기를 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소송 제기한 거지. 저 먼저 들어와 살았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먼저 들어와 살았고 등기를 했는데 왜 요거밖에 안 줘요? 그랬더니 판례가 등기를 잘못했대. 너는 임차인인데 임차권을 등기해야지 왜 전세권 설정 등기하냐 이거지.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임차인은 뭐 해라? 임차권을 등기해라.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다.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 해주겠다고 막 꼬셔. 넘어가면 안 된다고.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이해되시나요? 등기를 똑바로 해야 돼. 그리고 9번은 반대. 같은 사람인데 전세권 설정 등기 먼저 하고 저당권 설정됐고 대항요건 갖추고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모두 다 가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채권이고 물권이니까. 보증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두 가지가 다. 이사도 안 갔어요. 둘 다 있어. 아까도 이사 안 갔으면 별 문제가 없어. 둘 다 있는 거야. 이사 안 갔으면. 이사를 갔으니까 위에 게 없어진 거죠. 얘 이사 안 가서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이사 안 가서 이제 경매에 들어갔어요.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따로따로. 같은 사람인데 3번만 먼저 볼게요. 같은 사람이지만 3번 임차인만 이것만.
그럼 대항요건 갖췄지만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대항력이 없어. 이것만 놓고 보면 저당권 밑에 있잖아.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우소매주권은 있는 거죠. 확정일자 우소매주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저 3번 임차인이니까 주세요. 이 확정일자 우소매주권은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 배당 요구를. 법원 가서.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고 그건 안 된다.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근데 확정일자 받아서 우소매주권은 있다. 법원 가서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사람이잖아. 같은 사람이니까 3번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거를 1번 전세권도 배당 요구한 거로 볼 수 없다 그거죠. 전세권은 배당 요구한 게 아니다. 따로따로. 얘는 전세권에 지읒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저 3번 임차인이니까 주세요. 임차인 지위에 의해서 배당 요구한 거야. 따로따로. 그러면 질문. 3번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안 좋아진 거죠, 상황이. 이 전세권은 달라고 한 게 아니니까 괜히 달라고 해서 안 좋아진 거야?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얘는 원래 이 최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는데 달라고 안 했잖아. 그대로 둬요. 그리고 얘가 1순위로 배당을 받아요. 얘가 다 받아. 거의 다. 남은 찌끄레기 얘가 받은 거예요. 달라고 했잖아. 임차인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조금 받은 거야. 잔액 왕창 남았네? 어디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 전세권은 그대로 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조금을 임차인으로 그냥 받은 것 뿐이에요. 많이 남은 거 그거 전세 보증금 그대로 있다고. 전세권이 살아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낙찰자가 이걸 인수를 한 거예요. 낙찰자가 소송 제기한 거야. 낙찰자는 이런 생각이었어. 같은 사람이니까 배당 요구를 했네? 그럼 이것도 소멸. 다 소멸될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경매에 참여했는데 단독 입찰이 됐어요. 낙찰 받았어. 그랬더니 전세권이 소멸이 안 된 거야. 소송 제기했죠. 아니 이 같은 사람이고 배당 요구했는데 이거 왜 소멸이 안 돼요? 판례가 똑바로 보래. 얘는 전세권은 배당 요구 안 했다. 임차권만 달라고 했지. 같은 사람이지만 따로따로다. 임차인 지위에게서 배당 요구한 거를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한 거로 볼 수는 없다. 전세권은 낙찰자 네가 그냥 떠안어. 그래서 낙찰자가 완전 폭망. 꽤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낙찰자가 남은 거 다 돌려줘야 돼. 완전 폭망. 어쩔 수가 없다. 따로따로니까. 이해되시나요? 결론만 기억하자.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거기 결론. 됐고. 10번은 이거죠.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해요. 소송 제기 승소해서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 임차인은 그거밖에 안 돼. 바로 경매 신청이 안 되니까 소송 제기 승소 판결문 강제 경매할 때 반대 의무의 이행의 제공이 집을 비워주는 거야. 집을 비워주는 것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이 된다. 예전에는 집을 비워주면서 경매 신청을 했어야 됐어요. 집을 비워주면서. 그러니까 경매 신청하는 임차인이 한 명도 없었어. 집을 비워주면서 경매 신청한다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준 거다.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 된다. 반대 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된다.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고 언제 비워주는 거냐면 보증금 받을 때.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소매수권 행사했다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보증금 받을 때 비워주라고. 근데 작년에 나온 거? 그러면 이 의미가 임차주택을 양수인이 낙찰자예요. 낙찰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의미가 보증금 받는 게 먼저란 얘기야? 보증금 받은 다음에 집을 비워주면 된다. 그런 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 적어도 그런 말은 아니잖아. 법조문 표현상으로는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 받아라 그거예요. 보증금 받은 다음에 집을 비워주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보증금 받는 게 먼저는 아니다. 작년에 나왔죠. 경매 신청할 때는 비워주는 거 아니다. 보증금 받을 때는 비워줘라.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상위법도 공통이니까. 그 다음 216페이지에서 계약갱신 요건은 뒤에 있는 나중에 상위법 끝나고 표만 잘 보시면 돼. 어디 표가 있냐면 226페이지 표가 있거든요.
계약갱신 요건, 묵시적갱신은 이 뒤에 있는 표만 잘 보자. 표만. 이 표에서 거의 뭐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니까 표만. 자, 217페이지에서 7번 기타를 볼게요. 기타에서 증액 청구, 감액 청구는 주임법, 상위법 공통. 증액 청구, 감액 청구는 최우선 면제권 안 받나요? 그래 제가 한 페이지가 더 넘어갔네요. 두 페이지가 넘어갔네. 214페이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권. 책이 두 페이지가 넘어갔어 제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권, 보증금증 일정액 최우선 면제권, 경매에서 누구보다? 선순위보다. 그러니까 보증금증 일정액 나오면 뭐다? 최우선 면제권. 아까 확정일자 나오면 우선 면제권. 단어 보고 눈치채야 되는 거. 근데 거기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밑에 주의가 이 내용이에요. 주의가. 자, 이게 내용이 좀 공부가 안 됐으면 좀 어려워. 이야기가. 최우선 면제권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니에요. 대항 요건만.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최우선 면제권 취득해요. 취득 요건.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전입신고만 해라. 내 보증금이 소액이면 그러면 최우선 면제권 인정된다고. 그런데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에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대항 요건 갖췄어요.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최우선 면제권이 생겼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 대항 요건을 유지를 해야 돼. 취득 요건, 존속 요건 따로따로. 헷갈리잖아. 최우선 면제권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확정일자 요건 아니다. 그 대항 요건 언제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가 들어가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춰라. 경매가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존속 요건이어서. 그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유지를 해라. 취득 요건, 존속 요건 따로따로 구분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도. 동그라미 2번은 2분의 1까지만 인정되고 배당 금액이 1억이면 5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는 2분의 1까지.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고요. 동그라미 2번도. 동그라미 3번은 이거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이게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런 거라서 맞는 거야. 이 표현 속에 최우선 변제자의 치자도 없지만 이건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보고 알았지. 보증금 중 일정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이거 나오면 뭐다?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그 다음에 들어간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된다.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가 인정이 안 된다고.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뭐다? 최우선 변제권. 그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요? 그거는 인정이 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여기 확정일자 이런 말도 없고 보증금 중 일정액이면 뭐다? 최우선 변제권이다.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돼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안 된다. 단어 보고 눈치채는 걸 연습하셔야 된다고. 단어 보고선. 그 내용이고. 그 다음 4번은 이거죠. 칠판 보세요. 이것도 재밌어요. 두 가지가 있어. 자, 대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미등기지만 주택이 있었어. 질문. 미등기 주택 주임법 적용돼요 안 돼요? 되죠. 미등기 무허가 안 중요하다. 주택이니까 주임법 적용돼요. 그러면 대지도 주택인 거야. 대지도 주택 주임법 적용돼요. 대지도 주택이다. 미등기 주택이 대지도 주택인 거예요. 대지는 주택인 거다. 대지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대지에만. 그리고 설정할 때 미등기지만 주택, 건물이 있던 거고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대지 환가대금, 낙찰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인정돼요. 왜? 대지도 주택이니까. 주택이 포함돼서 경매 넘어가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인정된다고. 그리고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도 생겨요. 이거는. 저당권 설정할 때 미등기지만 주택이 있었잖아. 근데 밑에 거는 대지에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어요. 나중에 건물을 지은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죠? 나대지.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다고. 나대지.
나중에 건물 지었고, 그러면 이 대지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인정 안 된다고. 소유자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도 성립 안 돼. 나대지였잖아. 완전 다르죠. 아까는 저당권 설정할 때 미등기지만 주택이 있었잖아요. 밑에 거는 나대지라니까, 나대지. 그래서 이거 외우기도 쉬워. 나대지는 나대지 마.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는데 왜 나대고 있어. 나대지는 나대지 마.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법정 지상권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된다. 나대지는 나대지 마. 그 내용이고. 5번은 임차인이 2명 이상이면 보증금 더하는 거. 부부가 함께 살면서 계약서를 따로 썼대요. 보증금 더하라고. 안 그러면 보증금 다 쪼개서 가족 구성원이 따로따로 계약서를 쓸 거 아니야. 가정 공동 생활하면 보증금 더하겠다. 그 말이고. 6번은 정당하게 감액되면 그때부터는 소액 임차인 되는 거고요. 정당하게 감액되면 그때부터는. 한 번 아니었으니까 넌 평생 죽을 때까지 소액 임차인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정당하게 감액되면 그때부터는 소액 임차인 보호되는 거고. 7번이 나올 확률이 높죠. 7번이. 자, 현재 서울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가 인정이 돼요. 이거는 2023년 2월 달에 개정이 된 거야. 2월 달에. 그러니까 1월까지는 1억 5천 이하일 때가 소액 임차인. 2월 달에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요. 개정이 되잖아요.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이 자꾸 인상되잖아. 올라가잖아. 법이 개정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집의 저당권은 개정 전에 1월 달에 1억 5천 시절에 저당권 설정됐고 현재 1억 6,500에 맞춰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가 인정이 되는 거야. 현재 기준으로 하면. 근데 그 집의 저당권은 옛날에 설정됐다고. 개정 전에. 이 당시 법 기준으로 하면 소액 임차인이 아닌 거고. 언제가 기준? 그렇죠. 판례가 현재가 기준이 아니래요. 옛날 법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를 중개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지금 보증금이 소액이니까 최우선 매주권이 인정이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 집의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나를 봐야 돼. 그 당시 법 기준. 최선순위 저당권 기준이에요. 최선순위. 만약에 10년 전에 저당권 설정된 거래. 그러면 10년 전 법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옛날 법 기준으로. 현재가 아니라. 판례가. 이게 판례였는데 이 내용이 이제 법에도 들어왔어요. 확인 설명서에. 확인 설명서에. 그래서 나올 확률이 높다. 작년에도 나올 거라고 막 그랬는데 안 나왔단 말이야. 올해는 잘 보자. 현재가 기준이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시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금을 판단하는 거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럼 옆에 있는 5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제 작년에 나와서 살짝만 보시면 돼. 작년에 이게 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한 문제가.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 안 주면 법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 가서. 그래서 임차권 등기 해놓고 이사를 가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냥 이사 가면 상실되니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가라. 근데 임대차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 끝난 후, 종료된 후에 하는 거다. 칠판 보시면 밑에 있는 거. 거기 제가 적어놓은 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거예요. 대항력, 우수매주권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전입신고도 안 하고 확정일자도 안 받고 그냥 살고 있었어. 그러면 등기한 때부터 생겨. 없었으면 등기한 때부터 생겨요. 없었으면. 근데 둘 다 있었네? 둘 다 유지가 돼. 보통은 다 이거죠. 보통은 다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 받아서 우수매주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둘 다 유지가 된다. 근데 시험엔 얘가 나와. 대항력 있었고 확정일자 안 받아서 우선매주권은 없었어. 확정일자 안 받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은 있었으니까 유지가 되죠. 우선매주권은 등기한 때부터 생긴다고. 결론. 있던 거는 유지가 된다. 없던 거는 등기한 때부터 생긴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임대인 잘못이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줘서 이렇게 한 거잖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임대인 보증금 반환하는 게 선이행, 먼저 이행되는 거다.
등기 말소하는 거랑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임대인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먼저 돼야 된다. 동그라미 2번 3번이고 임대차 기간 최단 존속 기간 2년 짧은 거 누구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은 빼박 2년 1년 했을 때 1년 주장할 수 있는 건 임차인 임대인은 1년 했어도 계약기간 1년 했어도 2년. 자 질문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어요. 2년 임차인이 1년 주장해 2년 하고선 1년 살고 나가겠대 1년 주장해 OX? 안 되는 거야 X 2년 계약했으면 임차인도 2년인 거야. 자기가 2년 하겠다고 거기다 사인하고 다 했잖아. 1년 했을 때 혜택이 있는 거다. 1년 했을 때 1년 주장되고 2년 주장되고 2년 했으면 임차인도 2년인 거다. 어차피 임대인은 빼박 2년이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 봐서 1년 뒤에 나갈 것 같으면 1년으로 해야 돼요. 그럼 1년 주장할 수 있고 2년 주장할 수 있잖아. 근데 2년 했으면 무조건 2년 다 채워야 된다고. 임대인이 이사 못 가게 하면 그냥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코로나 때 있었잖아요. 그럼 2년 동안 월세 계속 다 내야 되는 거고. 학생들 원룸 없고선 학교가 휴학하는 바람에 휴교하는 바람에 학교도 안 갔는데 그거 2년 동안 월세 내는 사람이 있다고. 보증금 다 까이고 막. 1년 했으면 1년만 냈으면 되는 건데 보통 2년 하니까 계약을 2년 했으면 임차인도 2년인 거다. 1년 했을 때 선택권이 있는 거다. 저 진짜 황당하게 어떤 이유로 이사 못 가게 하는 임대인도 봤냐면 물론 황당한 이유는 아니에요. 가능해. 2년 하고서 보통 1년 살고 나가겠다고 해도 임대인들이 나가라 그래.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 그래. 근데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핑계를 대면 이사 자주 가면 집이 상한대. 그냥 살래. 그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핑계 대면. 누가 저한테 그 상의하더라고요. 임대인이 집이 상한다고 계속 살라는데 살아야 되나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 상황 봐서 그러니까 1년으로 했었어요 지금 본인이. 법에서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자, 양가로 2번 묵시적 갱신과 다음 페이지에 계약갱신 요건은 이따가 그 표만 보면 되고요. 상위법 뒤에 표만 보면 되고 217페이지에서 7번 기타를 보면 기타에서 증액 청구는 증액 청구, 감액 청구 이 내용이 상인법과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인법, 상인법의 내용이 공통된 건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주인법, 상인법 내용 똑같은 거고 증액 청구, 감액 청구도 증액 청구만 제한이 있는 것도 주인법, 상인법 내용 똑같다. 증액 청구만 5% 초과 증액 청구 안 되는 거고 1년 이내 다시 못 하는 거고 증액 청구만 감액 청구는 5% 초과해서 할 수도 있고 1년 이내 다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증액 청구인지 감액 청구인지 잘 봐야 된다고요.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다. 주인법으로 한번 나왔고 상인법으로 한번 나왔다고. 감액 청구가 제한이 없다. 증액 청구만 제한이 있는 거다. 그리고 5% 초과 금지 증액 청구 시에 이거는 5% 초과 안 되는 거 증액 청구가 재계약 시에는요 적용이 안 돼. 재계약 시에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했어요? 그러면 2+2에서 4년 되거든요. 4년 끝나고 재계약을 하겠대. 그때는 왕창 올릴 수 있어. 재계약 시에는 적용이 안 된다. 갱신 시에는요 적용돼요.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서 2년 추가될 때 그때는 5% 초과 금지 적용돼. 5%까지밖에 못 올려. 묵시적 갱신도 5%까지밖에 못 올려. 근데 재계약할 때는 왕창 올릴 수 있다. 상인법은 계약갱신 요건이 10년이에요. 10년. 10년 끝나고 재계약하는 거예요. 그때 왕창 올릴 수 있어. 1년 내에 5%까지밖에 못 올려요. 상인법은 계약갱신 요건이 10년이다 보니까 10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5% 초과 금지가 적용이 안 된다. 주인법은 보통 4년 끝나면 재계약. 재계약 시에는 5% 초과 금지가 적용이 안 된다. 그것도 갱신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간에 올릴 때 적용되는 거예요. 갱신 시에도 5%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갱신 시에도 갱신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간에 올릴 때 5% 초과 금지. 재계약 시에는 적용이 안 된다. 왕창 올릴 수 있다. 그런 내용들도.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임차권을 상속하는 건데 상속인 주인법에서는 2촌 이내예요. 2촌 이내. 부모 자식은 1촌이죠.
형제 자매 2촌이에요. 할아버지랑 나랑은 몇 촌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랑은 2촌이야. 나랑 부모님이 1촌,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1촌이니까 촌수 더하면 2촌. 할아버지 할머니는 2촌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3촌인 거야. 살아계시면 가서 한번 해봐. 3촌. 충격으로 돌아가시지 바로. 하지마. 돌아가신다고. 충격 먹고 돌아가셔. 하지마. 그러니까 3촌이에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빠지는 거죠. 2촌 이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형제자매. 상속인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 상속한다는 얘기야. 2촌 이내 상속인이 없으면. 근데 통상 있어요. 누가 있냐면 사실혼 관계에서 자식이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은 1촌 사이니까 상속인이지. 자식이. 자, 가정 공동 생활을 한대요.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상속인만. 공동이 아니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돼. 함께 살면 상속인만. 가정 공동 생활을 하니까 공동 상속이겠지. 공동 이렇게 돼 있지 않다고. 가정 공동 생활하면 상속인만. 이게 그닥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니라니까. 상속인이 누구다? 자식이라고요. 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사실혼 배우자가 자기 자식과 함께 살고 있어. 자식만 상속한다고 해서 뭐 크게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 꼭 그렇게 자식 거 다 뺏어야 속이 후련했냐? 그건 아니잖아. 자기 자식만 상속해도 뭐 괜찮지 그거는. 크게 불리한 거 아니다. 근데 따로 살고 있대요. 따로. 가정 공동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 그때 공동상속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동상속이 인정이 안 되면 집주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나가라 그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잖아. 상속을 못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공동상속이라도 돼야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다고. 이건 함께 살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못하지. 이거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까봐 공동상속을 인정을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사실. 뭐만 주의해라. 공동은 아니다. 가정 공동생활을 하니까 공동상속이겠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가정 공동생활하면 상속이만 상속한다. 함께 안 살 때가 공동상속이고 상속을 포기할 수 있죠. 1개월 이내 반대 의사 표시하고. 3개월이 아니라 민법에서는 상속 포기할 때 3개월이에요. 주민법에서는 1개월이야. 월세 잔뜩 밀렸대. 그럼 굳이 뭐 상속할 필요 없잖아. 포기하는 거지.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왜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 사실혼 배우자니까 혼인신고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혼인신고가. 근데 같이 산 거야. 같이 살았다고. 심지어 월세도 잔뜩 밀려갖고 지금 상속도 포기하게 생겼어. 왜 살았어 도대체 이 사람이랑? 암만 생각해도 같이 살 이유가 없는데 같이 살았다고. 혼인신고도 안 돼 있지. 얘가 돈도 못 벌었어. 빚도 잔뜩 져갖고 지금 월세도 못 내갖고 지금 보증금도 다 때려서 상속 포기하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돌아가신 임차인은 되게 잘생겼던 거야. 그거 아니면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없었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지. 끝. 그거 아니면 같이 살 이유가 없었다. 거기. 잘생겼어 이 임차인은. 그거야. 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자, 이 4번은 계산하는 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숫자만 잘 보시면 돼요.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왜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이 뭐냐면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제한을 가는 거야.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받는데 월세는 내면 끝나잖아. 월세는. 그러니까 달달이 내는 월세가 많아지는 게 임차인에겐 부담스러우니까 제한하자 그거죠.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꿀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둘 중에 낮은 걸로 해요. 낮은 걸로. 기준금리 3%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5%네. 이게 5%. 5%가 낮으니까 이걸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월세로 바꾸겠대. 그러면 1억 2천만 원 곱하기 5%. 기준금리 3% 더하기 2%니까 5%. 0.05. 600만 원. 이거는 연세. 연세는 뭔데? 사랑한다 연세.
대학교야? 대학교 아니야. 1년에 내는 게 600만 원. 나누기 10을 해야죠. 월세인데 50만 원.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 3%로 가정했을 때 1억 2천만 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50만 원. 51만 원 안 된다고. 최대 5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전세 3억이었어요. 임대인이 반전세로 바꿔. 보증금 1억 8천 남기고 1억 2천을 돌려줘요. 그럼 이제 1억 8천에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얼마다? 최대 50만 원. 1억 2천은 돌려준 거고 1억 2천을 내가 돌려줄 테니까 그만큼을 너 나한테 월세로 내. 받을 수 있는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51만 원 안 된다고. 그래서 3억짜리 전세가 1억 8천에 월세 50만 원 된 거다. 반전세로 바뀐 거잖아. 제한을 가는 거다. 이해되시나요? 뻥치지 마. 이해 안 되죠. 이 계산하는 게 한 번 나온 적 있어. 중개 실무로. 민법으로는 안 나오는데 중개 실무로 이거 계산하는 거 한 번 나왔었어요. 놀랍죠? 맞추신 사람이 없어. 계산하는 거. 근데 이제 그때는 그나마 숫자가 이거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래서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아, 그런 개념이구나. 이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꿀 때 제한을 가하는 거고 단지 우리는 뭐만 숫자만 잘 보시면 된다고. 이 숫자 가로놓기 나올 수 있으니까 상위법 할 때 다시 설명드려요. 연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이 숫자만 잘 보자. 숫자만. 나오면 숫자 가로놓기만 나온다. 계산하는 건 또 나오기는 힘들고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면 못 풀 것 같아. 여러분이. 제 착각이야?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고 밑에 5번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에요. 기억이. 니은이 납세 증명서 이 두 가지를 임차인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6번은 작년에 나온 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이 안 돼도 등기가 된다. 신속화. 작년에 나온 거라서 5번, 6번 그냥 살짝 읽어보시면 되고요. 됐고.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볼게요. 역대급 문제를. 219페이지에서 3번 문제예요. 이게 민법 문제가 아니라 중개실물이 이렇게 나왔어. 정말 거기다 적어놔. 도라이가 냈다. 도라이. 이 정신병자야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문제를 사람이 없어. 맞춘 사람이. 읽다가 지쳐서 이게 뭐지? 아우 뭐 멘탈이 터진다고. 진짜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라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문제였어. 자, 이 세 명의 넘버링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넘버링. 우리가 배운 대로. 3명. 임차인이고 2019년 6월 3일 10시 주민등록 확정일자 병 채권자예요. 2019년 6월 3일 16시에 같은 날짜 근저당 근저당권자죠. 채권자면서 근저당권자예요. 근저당 정 채권자 2019년 6월 4일 다음 날 16시에 근저당권자. 그러면 이 두 명 비교해 보세요. 임차인과 근저당 두 명 누가 선순위? 같은 날짜 누가 선순위? 병이 선순위. 근저당은 그날짜, 임차인은 다음날 0시니까. 그러면 을이랑 정을 비교해 보세요. 을이 하루 빠르네? 임차인이 하루 빠르니까 누가 선순위? 임차인이. 단 하루라도 임차인이 빠르면 임차인이 선순위. 그러니까 이 세 명의 넘버링은 이렇게 되는 거지. 병, 그날짜, 임차인 다음날 0시, 근저당권 다음날 16시잖아. 시간 안 써 있어도 얘는 빨라야 오전 9시인데. 이렇게 넘버링만 되면 된 거예요. 이 문제는 푼 거야. 그럼 이제. 이걸 할 수 있나 물어본 거예요. 출제위원이. 보세요 이제. 정의, 후순위 얘가 근저당권 실행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후순위가. 그러면 을은 임차인은 매수인 낙찰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을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틀린 건데 얘가 경매 신청했어도 병 최선순위보다 후순위면 후순위야. 경매 신청한 애보다 선순위라고 선순위가 아니에요. 최선순위 저당 근저당보다 선순위에 대해 병보다는 밑에 있잖아. 그러면 얘가 소멸되면서 밑으로 다 죽여버려. 대항력 없어요. 얘는 후순위 임차인이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다. 이해되시나요? 최선순위 저당 근저당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답은 그래서 2번.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소멸한다.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임차인은 후순위니까 소멸. 최선순위 저당보다 밑에 있잖아. 소멸.
1번 아니면 답이 2번이었던 거야. 문제가 길면 사실 1번 아니면 2번에 답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다 읽어봐라. 이건 너무 심하잖아. 답은 2번.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도 지문이 굉장히 어려워. 정답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자, 3번 지문. 이게 우선 면제권이에요,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이것조차 판단하기가 힘들어. 뭘 물어보고 있는 건지를. 을은 X주택 경매 시에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가 정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다. 이게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응?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아니에요. 왜 최우선 면제권이 아니야? 그렇죠. 보증금 전에. 최우선 면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얘는 우선 면제권이니까. 그럼 우선 면제권은 보세요. 을이 정보다는 먼저 받지만 병보다 먼저 받을 수는 없잖아.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지. 얘는 최우선 면제권이라면 둘보다 병 정보다 먼저 받지만 최우선 면제권이 아니라 우선 면제권이다. 그러면 후순위보다는 먼저 받지만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아니다. 이 보증금 즉 전액 이거 보면서 눈치를 챘어야 된다고. 아, 얘는 최우선 면제권은 아니구나. 우선 면제권 그렇게 해. 그 다음 4번. 우선 면제권 행사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요. 주택을 먼저 법원에 비워주는 거야? 법원에? 아유, 양수인 낙찰자에게 왜 법원에 집을 비워주고 있어? 조공 바치는 거 아니라고. 왜 법원에 집을 갖다 줘? 양수인 그렇게 해야지. 보증금 받을 때 집을 비워줄 것.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그 다음 5번은요. 안 배웠지만 임차인이 본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가 불필요해요. 본인이 경매 신청했으면 달라고 안 해도 챙겨줘. 경매를 신청한 자체가 돈 달라고 한 거잖아. 또 달라고 할 필요는 없다. 배당 요구를 또 해야 된다. 그거 아니다. 2명.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 격려한 임차인. 이 2명은 임차인 중에서 배당 요구가 불필요해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배당 요구 필요 없고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 격려한 임차인도 배당 요구가 불필요해요. 이 2명은 등기부에 나와. 등기부에.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 등기부에 나오고 임차권 등기 격려했으니까 등기부에 나온다고. 판사가 등기부 보고 챙겨주면 되잖아. 이 2명 빼고 통상적인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주인법이건 상위법이건. 우선 매주권, 최우선 매주권 전부 다 달라고 해야죠.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달라고 해야. 이 2명만 빼고. 지금 강제 경매를 임차인 본인이 신청했으니까 배당 요구는 불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돼. 어렵잖아. 도라이가 낸 게 맞지. 이 이후로 욕을 뒤지게 먹고 그다음부터 정신 차려서 이렇게 안 내 이제. 풀 수 있게끔. 이건 우리가 문제를 못 풀어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요 전까지도 문제가 계속 이랬어요. 문제가 심란했다고. 그래서 그냥 한 문제 나오니까 그냥 제끼라 그랬어.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3문제나 나왔다니까 주임법이. 제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못 풀지만 이렇게 안 나온다고. 최근 문제들은 풀만해. 작년 문제도 그냥 풀만했어요. 쉬웠어요. 다 풀만해. 좀 쉬었다가 상위법 하고선 넘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